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오늘 4월 2일 주요 테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좋은 분위기로 출발을 하다가 트럼프 연설 이후로 급락하죠. 또 뭐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뭐 하루에 한 8% 올랐다. 어떤 날은 또 4% 이상 떨어졌다.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 급락과 급등이 반복되지는 않았었는데 어쨌든 사상 초유의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환율도 마찬가지로 좀 떨어지는 듯해서 트럼프가 이상한 소리 하니까 또 다시 뭐 흔들리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네. 그렇다고 해서 국가 지도자급의 어떤 안정감이라든지 그것도 세계 최강을 자랑한 미국의 지도자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어떤 일관성 있는 발언이라든가 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했던 말을 또 하거나 아니면 예상했던 말들을 뒤집거나 남 탓하거나 떠넘기거나 뭐 이런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고, 도대체 목표가 뭐냐에 대한 어떤 청사진 제시 같은 것들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들이 지금 주어져서, 네, 자기가 저질러 놓고 생고생은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시키는 뭐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야. 그거 종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약간 종속 변수로서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종속 변수가 아니라 자기 나라 경제도 종속 변수가 되어 간다는 것을 인식이나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 지금 공화당과 트럼프의 굉장히 고도화의 전략에 따라서 전쟁이 수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전략이 있기는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진행을 하고 말에 책임지지 않는 형태의 상황들은, 네, 더 혼란스럽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상황 자체가 되게 불안합니다. 솔직히 뭐 나쁘다 좋다라는 것보다 이렇게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지도자 한 사람의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좀 자존심이 상한다고나 할까요? 뭐 그런 부분이지만 어쨌든 오늘 주가 움직임, 종목 움직임의 섹터는 어쨌든 전쟁이 악화되는 그것을 상정하고 그 기준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하나 이제 그런 전쟁 상황과의 디커플링이라고 보는, 따로 움직이는 거라고 하면 오늘 로봇하고 AI주 중심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것들은 다 전쟁 악화와 관련이 있다고 봐요. 예, 이게 음으로든 양으로든 어쨌든 간에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첫 번째로 전쟁 에너지 원자재, 뭐 당연하죠. 원자재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흥하해운, 뭐 STX 그린로지스, 흥구석유, 또 중앙에너비스 올랐죠. 근데 실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항상. 네,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가 과연 감당할 만한 주가인가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지금은 막 올라가죠. 예, 올라갔는데 그럼 과연 이렇게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홍석유가 그만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예,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주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뭐 에너지 알루미늄주라든가 아니면 에코플라스틱처럼 이제 대체 재생 플라스틱 만드는 그런 쪽도 올랐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가가 오르면 피해를 받는, 피해를 받는, 유가가 오르면 오히려 그 반사 이익을 얻는 그런 쪽들의 주식들이 올랐는데 과연 그게 반사 이익일까? 점도 좀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고, 물론 이제 예를 들면 에코플라스틱 같은 회사들은 재생형 플라스틱을 만드니까 원료가 없어도 재생 플라스틱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데는 사실상 반사 이익을 얻어도 맞죠. 그런데 그리고 뭐 흥하해운이나 STX 로지스처럼 해운 업체들이야 운임이 올라가니까 뭐 상대적으로 그거는 전가하면 되잖아요. 그, 저기들한테 화주들한테 전가하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과연 흥구석유나 중앙에너미스 같은 회사들이 계속해서 수익에 도움이 될까? 그런 부분들은 좀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네, 이거 그냥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쪽에서 보시게 되면 호르무즈해협의 우회 송유관 필요성들이 늘어나면서 중소철강주 중심으로 해서 쭉 올랐네요. 예, 다 보시게 되면 다 중소철강주들입니다. 왜? 파이프 수요가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그런데 좀 눈에 빤히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물론 뭐 이제 여기에 주요 종목이랑 상승 종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종목들 자체가 사실은 뭐 알래스카 LNG나 이런 데하고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맺고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보기는 보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 눈에 빤하다. 예, 이게 과연 그럴까? 그런, 예, 뭐 일단 인과관계 자체가 보이기는 하는데 글쎄요. 그렇게 심리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예. 2차 전지는 뭐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제 전기보다는 저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 중심으로 다시 수요가 전환되어서 점화될 가능성도 좀 있잖아요. 테슬라도 조금 저 실적이 나아졌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실적의 저점이 이제 지나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저점은 사실 아직 몰라요. 판단 기준은 여러분들 좀 잘 세워서 보시고요. 대신에 개별 종목별로 해서 저점이 어느 정도 통과되었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혹은 저점에 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평가, 기업의 전체적인 펀더멘털이나 아니면 포텐에 비해서 좀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옥석을 가려서 잘 관찰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오르면 그 중에 뭘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뒤져보시는 그런 기회를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ABC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테마부터 다 뒤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도 좋지만요. 어쨌든 이번 주에 오늘 4월 2일 날 주요 테마로 올라갔던 주목받았던 한 번이라도 뉴스가 나왔던 그런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종목들을 한번 쭉 선정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섹터 검색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방위산업 당연히 뭐 나토 간에 뭐 탈퇴를 하느니 마느니 오늘 탈퇴 선언이 안 나와서 다행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많는데 어쨌든 나토와의 관계 재검토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국방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게 될 거고 그렇다고 지금 유럽이 그런 것들을 생산해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는 구조를 갖출 수가 있을 거냐? 물론 뭐 돈이 없지 않겠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능력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그 저기에서 유럽에서 자체적으로 국방 자원을 생산해서 스스로 일부라도 조달할 수 있는 나라들이 한 대여섯 개 나라에 불과할 겁니다. 그죠? 일단 독일이나 프랑스는 충분히 가능한 나라들이고요. 그리고 영국은 일부 생산하고 있고 뭐 일부의 주도 항공 관련된 부분들 뭐 롤스로이스 같은 어마어마한 그리고 뭐 뭐죠? 에어버스 말고 그 뭐죠? 브리티시 뭐 에어 그죠? BAE 시스템즈 같은 뭐 훌륭한 방산업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독일이나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업체들이 있으니까 일부 생산이 가능할 겁니다. 물론 유럽 전체의 생산 시스템과 협력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뭐 노르웨이나 아니면 스웨덴 같은 나라들, 스웨덴 뭐 특히 강국이죠. 여러 개, 사브스카니아나 아니면 여러 가지 회사들을 가지고 있고 또 노르웨이도 마찬가지 홍스가드 같은 회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어느 정도 기본적인 능력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뭐 노르웨이도 우리나라한테 자주 보수입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전차도 뭐 조달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는 아마 독일 정도인데 독일은 또 항공기 생산이 안 되잖아요. 프랑스 정도 이외에는 자체 항공기 생산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저기가 있으니까 유로파이터가 있으니까 독일하고 뭐 그 나라들 있다고 보셔도 되기는 될 것 같은데 유로파이터는 이제 사실 약간 좀 세대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과연 유럽은 그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그 생산량을 충분히 맞출 수 있는가, 저는 좀 의심스럽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사능 협력이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선점 효과를 가지려고 한 것, 폴란드고, 그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중동에 대한 방어 문제도 마찬가지로 좀 호르무즈 해협 덕분에 중동의 이제 방산 문제가 불거지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방산 수요들이 일어날 거고요. 이전처럼 유럽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약간은 구걸하는 형태의 뭐 돈은 있지만 약간 무시당하는 형태의 이게 그런 행태는 보이지 않고 차라리 한국이나 이런 쪽에 한국 방산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도 국방산업에 대해서 방위산업에 대해서 야망이 큰 나라들이기 때문에 차세대 핵심 산업은 석유가 가면 뭐가 올 거냐라고 했을 때 두바이 같은 경우 특히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금융산업이나 관광산업을 키우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공격을 받으면서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쪽으로 눈을 돌리겠어요. 자주국방 하면서 예, 물론 우리나라 옛날 구호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 나라들한테는 절실한 문제일 겁니다. 자주국방을 하면서 산업 경쟁력까지 키워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업종이 뭐가 될까요? 국방, 방위산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앞으로 우리나라하고 방위산업이 강화될 그 방위 산업에 대한 협력이 강화될 거라는 거의 네, 눈을 그죠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예상들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뭐 예를 들면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을 도입한다라고 할 때 한국의 생산력을 혹은 뭐 플랜트 관련된 뭐 이런 생산력이나 건설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충분히 활용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 회사들 불러들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물론 그렇죠. 그리고 로봇 AI는 유일하게 지금 디커플링 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요 저는. 물론 이제 로봇하고 AI가 어떻게 보면 전쟁 상황에 있어서도 얘네들 빼고는 뭐 얘네들 말고는 별로 대안이 없다라는 형태로 지금 어떤 주제들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은 좀 듭니다. 그죠? 가장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것이 피지컬 AI가 될 수밖에 없고, 그죠? 전쟁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장기화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을 때 그래도 앞으로 살아남아서 발전을 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디겠느냐? 그럼 로봇하고 AI다라는 판단이 어느 정도는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로봇 양산 기대, 뭐 아틀라스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있을 거고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기대감들이 어떻게 마일스톤에서 잘 실현이 되는 여러분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AI 산업도 확장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변동성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기 올라와 있는 회사들이 다 로보틱스 관련된 회사들입니다. 피지컬 AI라고 저희가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광동시는 안 올라왔죠. 광동시는 제가 볼 때 AI와 같이 반도체와 같이 등장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등장할 건데 제가 광통신 업체들도 항상 강조를 드리죠. 그 중에 실을 가진 업체들은 거의 없다. 잘 고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로봇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로봇에 있어서도 로봇이란 이름을 달고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로봇 관련해서 아무것도 가진 껍데기뿐인 회사들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조심하시라는 거. 딱 그 뭐죠? 간판은 달고 있으나 실이 없는 회사들 많고요. 그 다음에 실이 있는 회사들은 또 지금 우리나라 로보틱스가 너무 주목을 받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터무니없이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시총 자체가. 그 회사가 과연 거기까지 그 시총에 과연 그 시총을 가져야 되는 실적이 10분의 1이라도 달성할 수 있을까? 단기간 안에. 그런 회사들이 지금 허다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냉정하게 상황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변동 장세인데 그래도 믿을 게 로보틱스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더라도 예, 뭐 삼천당작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잖아요. 뭐 저도 삼천당작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그 정도 매출을 달성하고 수익을 달성해서 그 시총이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거품이 확 꺼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거의 뭐 70만 원대까지. 예, 그런 식의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좀 위험하다 했어요. 위태위태하다 했으나 뭐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또 다시 전쟁 관련된 부분들이 살아나게 되면 전쟁이 좀 안정이 되고 경기가 좀 살아나고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게 되면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이 저점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땐 한 번 꺾인 기대 심리가 그렇게 쉽게 이전의 부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삼천당지와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 좀 그렇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만큼 들었다고 생각해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천당지 좀 위험합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로보틱스 쪽에도 그런 회사들이 몇 개 있고요. 그리고 통신 쪽에는 특히 더 많습니다. 특히 바이오 쪽도 좀 잘 봐주십시오. 바이오 쪽도 터무니없이 올라가 있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좀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주십시오. 네. 좋은데 너무 같다. 네. 혹은 간판은 달고 있지만 실이 없다. 이런 종목들을 조금 조심조심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2일 주요 테마는 어쨌든 전쟁 격화. 그런 말을 뭐하러 했을까요? 네, 기자회견 뭐죠? 그런 그 성명 형태로 발표할 만한 내용이었을까요? 네, 오히려 그 실망만 더 가중시켜서 시장이 더 악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오늘 밤이 이제 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그게 하루 빨리 왔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의외로 올라갈 수도 있을까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네, 내일 이제 저기하고 좀 봅시다. S&P 500하고 나스닥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실망감이 좀 반영된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또 내일 모레 아니죠. 내일 우리나라 시장도 사실은 좋은 전망을 하기는 좀 어렵겠죠. 밤 사이에 뭐 되게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나요?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전쟁 소식이 계속해서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거의 뭐 멱살을 잡고 이쪽 저쪽으로 흔들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장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하루 안에도 얼마나 큰 변동성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고려해 주십시오.